생명과학원 45번째 시간으로 생물 다양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은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양성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물 다양성은 생물 종, 종의 수, 개체 수, 서식지까지 생물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다양성의 개념입니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요. 그럼 책 보시면요, 이렇게 그림으로 형태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개체군, 그러니까 같은 종의 생물로 이루어진 집단인 한 개체군 내에서는 이런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군집 내에서는 이렇게 종 다양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비생물적 요인, 그러니까 생물적 요인이 아닌 비생물적 요인 또한 생태계에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요. 개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개념 자체를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한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들은 모두 같지 않으며 개체들 사이에는 유전자와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물로 이루어진 집단이 개체군 내에서 예를 들어 토끼라고 하면은 뭐 토끼가 뭐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털의 색도 다르고 뭐 귀의 길이도 다르고 실제로 이제 그 성질도 다르죠. 어떤 건 순하고 어떤 건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런 것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이라는 거예요. 변이라는 개념. 변이라는 개념은요, 약간 우리 개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의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이는 이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형질의 다양성을 이제 표현하는 언어인데요.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형질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형질이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군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즉, 한 개체군 내에서 형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쉽게 생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질이 다양하면 환경 변화가 오더라도 일부 개체군 내에서 일부 개체는 살아남아 멸종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유전적 다양성은 개체군 내에서 가지고 있는 형질의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다양성이 높은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 혹은 강점이라고 본다면 환경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종 다양성입니다. 종 다양성은요, 한 생태계 내에 수식하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함을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 다양성의 개념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물이 얼마 다양하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가지 의미를 전부 다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종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의 수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균등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종의 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종의 수가 많으면 한 생태계 내에서 이 종의 수, 서식하고 있는 종의 수가 많으면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100종의 개체가 100종에 해당하는 생물종이 있는 집단과 10종밖에 안 되는 이런 집단이 있다면 당연히 100종이 있는 곳이
종의 수가 많잖아요. 즉 다양성이 많은 거죠.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균등도를 얘기할 건데요. 균등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A와 B가 모두 열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다양성이 같냐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니죠. 음. 이 똑같이 열종이라도 이 열종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종의 분포가 균이라면은 다양성이 높습니다. 이 종의 분포라는 거는 뭐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열종이 있을 때 모두 10개씩 있는 애랑 가죠. 뭐 예를 들어 하나는 90개가 있고 나머지 9개에서 그 한 개체씩 있는 거라. 이런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숫자적인 이러한 그 균일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100개체가 있어요. 둘 다 A랑 B가 둘 다 100개체가 있는데 모두 이제 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 2, 3, 4 각각의 생물 종이요. 뭐 49개체, 한 개체. 여기는 25개체씩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종의 수는 전부 다 몇 종으로? 4종으로 동일하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균등도가 다르죠. B는 모두 균일하게 25개체씩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1과 2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뭐다? 종의 균등도가 어디가 높다? B가 높구나. 이해가시죠? 그래서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이라 하더라도 종다형성은 B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예시가 나오죠. 어디가 가장 높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군집 1 같은 경우는 A, B, C, D가 몇 개씩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요. A는 5개체, B는 5개체, C도 5개체, D도 5개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군집 2를 볼게요. 군집 2 같은 경우는 A, B, C, D가 각각 세어보면 13개체, 3개체, 2개체만 존재하고요. 군집 3 같은 경우는 A, B, C, D의 개체수를 보면 A는 17개체, B와 C는 없고 D만 3개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선 종다형성의 관점에서 보면 군집은 종의 수는 2개, 4개, 4개로 동일하죠. 군집 1, 2, 3은요. 4개, 4개, 2개로. 자, 그런데 균등도가 다르죠. 균등도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군집 1이죠. 그 다음은 여기고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종다형성은 어디가 제일 높다? 군집 1이 높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군집 1, 2, 3이 있을 때 자, 종의 수와 균등도를 비교했을 때 균등도가 가장 높은 데는 1, 2, 3의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수를 보면 4개, 4개, 2개잖아요.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군집 1이 가장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종다양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방향구법 같은 그것도 같이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해당 내용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자, 생태계 다양성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환경의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체가 그러니까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이 다양하다면 당연히 뭐도 높아져요?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육지 생물만 살 수 있는 육지 환경에는 육지만 살지만 예를 들어 육지에 흐르는 뭐 강가가 흐르는 이런 육지 이쪽 생태계는 당연히 뭐예요? 생물 다양성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물이 있느냐 없느냐, 천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에는 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겠죠. 같은 육지여도요. 이처럼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의 다양성은 곧 생물의 다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즉
산림, 초원, 습지, 갯벌, 해안과 같이 환경의 다양성이 곧 생태계 다양성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길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개체군 내 개체들의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 종 다양성은 한 생태계 내에 서식한 종의 다양한 정도인데 이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종 다양성과 종 균등도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 내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의 다양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자체는요, 이 의미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종 다양성에 들어가면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거까지 여러분이 한번 해봤는데요. 생물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의미의 개념만 아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요, 생물 다양성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